So there's so many exciting things ahead for Tesla. So I think the focus on, demand production in the short term is really just that. It's short-term focus when you want to be long-term focused with this name. 안녕하세요. 최근에 알크에서 테슬라를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크 인베스트에서는 2024년 리포트를 내놓고 있죠. 이 리포트를 통해서 테슬라 미래 미리 보기가 가능해져 보입니다. 과연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이 미래에 대한 확신만 있다라면 지금 언론에서 비판하는 여론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디자인도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도 아니면서 내부 공간 제로백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기차는 딱 두 가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배터리 기술력. 이거 두 개가 전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테슬라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형과 FSD, 마지막으로는 옵티머스가 있을 것인데요.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대수 글로벌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사실 알크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매거진에서도 전기차 전환율을 비롯해서 전기차 판매는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환율을 가장 빠르게 올리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사업 미래 가치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충전 속도인데요. 200마일 충전하는데 2027년이 되면 4분 내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충전 속도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해소가 될 예정이죠. 배터리 가격 역시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수직 통합 시스템이라고 말하려면 배터리 셀까지 들어가야지 완벽하게 원가를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네바다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 차량들의 가격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들어가고 있죠. 현재 35,000달러에서 50,000달러, 여기 가격대는 모델 3Y가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내연기관 차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세그먼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럭셔리 차량이랑 픽업 트럭 시장인데요. 여전히 고가의 차량은 독일 기업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고,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도 포드가 가장 잘 나갑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이 출시된 만큼 전기 픽업 트럭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가솔린 픽업 트럭의 가격이 전기 픽업 트럭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사이버 트럭의 판매 대수 예상치는 얼마일까요? 올해 과연 몇 대를 팔 수가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대량 생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현재 수요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문량만 하더라도 200만 대를 훌쩍 넘겨버렸죠. 그리고 테슬라를 조금 베어리시 또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올해 7만 8천 대 판매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16만 5천 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판매 대수가 나온다라면 테슬라 주가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의 기준은 25만 대인데요. 그리고 테슬라를 분리시로 보시는 분들은 사이버 트럭의 판매 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올해 하반기입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10,000대 이하로 보고 있죠. 하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8만에서 9만 대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숫자만 나오더라도 테슬라 주가는 크게 반등세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이 될 것인데요. 우선 일론 머스크가 말한 25만 대 이상이 나오려면 분기당 6만 대 이상의 판매 대수가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한 달에 2만에서 2만 5천 대 딜리버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문제지 수요의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RWD의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러려면 4680 배터리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모델 3 이후로 또 다른 생산 지옥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내년에 25만 대를 찍어 버린다라면 결국 하락한 마진은 크게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점인데요. 물론 내년에 나올 저가형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결국 주주분들에게 큰 보상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현재 알크에서 가장 큰 기대치를 두고 있는 로보택시 플랫폼 사업, 28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업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시장으로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자율주행 플랫폼 제공자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테슬라이고요. 우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죠. 그리고 빅테크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케일링 작업을 하려면 라이다가 되었던 카메라가 되었던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 있게 자율주행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 방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이 정확한 시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기업이 먼저 인건비를 없앨까요? 인건비만 없앨 수만 있다라면 자율주행 트럭을 비롯해서 로봇 딜리버리, 드론 딜리버리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없는 기업, 소프트웨어만으로 운영이 되는 기업, 여기서 나오는 수익성은 모든 비즈니스 모델들을 완벽하게 파괴해 버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이 된다면 음식 배달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택배 소포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미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이라는 것에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죠. 그리고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많은 분들께서는 여가 시간이 증가를 할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X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X를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이 키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이 크게 증가를 할 것이고 현재 X 역시나 스포츠 베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서는 테슬라 차량 안에서 로보택시를 이용하면서 핸드폰으로 X에 접속을 하고 스포츠 베팅을 즐기는 날이 반드시 오지 않을까요? 현재 아마존에서도 로봇 덱수는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 역시나 자동화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조업, 물류업의 최종 종착역은 로봇이 될 거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테슬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옵티머스와 자율주행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두 개의 사업이 100%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거 두 개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나올 때마다 주가는 반드시 크게 반전세를 보여줄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버전이 미국에서 딜리버리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테슬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이 말하는 것이 바로 AI가 아닙니까? 인터넷 세상이 엄청난 돈을 만들었듯이 이제는 AI를 통해서 돈을 만드는 시대가 온 것이죠. 현재 시대의 흐름은 A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AI가 일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경제 성장은 AI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넣을 곳은 역시나 AI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모든 AI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현재 AI 반도체 시장 엔비디아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서둘러서 엔비디아를 쫓아가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죠. 현재 업계에서도 엔비디아 독점 체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빠르게 무너뜨리지는 못할 거라는 점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데 없어서 못 사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고 AI 반도체를 통해서 먼저 AI 시대가 열릴 거라는 점인데요. 그 결과 나스닥 퍼포먼스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이 나온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빅7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엔비디아가 증명을 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엔비디아가 결국 올해 $900를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치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엔비디아가 올해 $900 이상을 찍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AI 반도체, AI 칩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없어서 못 산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맞는데요. 그 결과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폭등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AMD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 상승보다는 라이젠의 매출 상승이 더 큽니다. 그에 반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현재 나스닥에서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AI 반도체가 없이는 AI 시대는 열리지가 않을 거라는 점이고, 현재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점유율을 점차 압도를 하는 건 역시나 사실이죠. 2030년 대부분의 돈이 AI에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AI 칩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래는 너무나도 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700에서 어느 정도 지지선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데이터 센터 매출 상승만 증명을 한다라면 오히려 $900 이상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팔란티어에게도 좋은 소식인 것이 헬스케어 AI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성장세는 그 어떠한 섹터, 그 어떠한 테마보다 가장 강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커지게 될 AI 헬스케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중소형주, 그 이름이 바로 팔란티어라는 점 때문에 주목을 해야겠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가이던스로 보여지는데요. 곧 있으면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 3빌리언 이상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꽤나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팔란티어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좀 내놓을지, 그게 아니라면 좀 더 크게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AI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조금 상향돼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매출 성장률을 36%, 커머셜 부분을 33%로 보고 있습니다. 커머셜이 정부보다 더 큰 상승률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팔란티아의 국방부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큰 대반전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더 큰 매출이 나와야 되고 큰 손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이던스 매출 예상치에서 커머셜 부분의 퍼센테이지 비중이 높은 것이 앞으로 팔란티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많은 AI 기업들이 헬스케어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커머셜 매출 성장률 30% 이상으로 나오는 날이 팔란티어 주가 폭등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 소프트웨어 시장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AI 부트캠프는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팔란티어의 영업 능력은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AIP가 출시된 이후로 매출 상승률은 크게 반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전체적인 흐름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성장률이 나와줘야지 같은 흐름세를 쫓아갈 수가 있고 현재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팔란티어가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